안녕하세요. 1학년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3호 뒷면입니다. 43호 뒷면이고요. 다시 43호 뒷면인데요. 지난 시간 복습 좀 하고 가겠습니다. 43호에 봐보시면 지난 시간에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에 대해서 배웠어요.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기울기는 같고 그 다음 y절편은 다르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 두 개는 같고 y절편이 다르도록 해주면 평행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직선이 수직이려면 기울기의 곱, y절편은 안 봐도 돼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되니까 결국 두 직선이 서로 역수의 부호 반대인 거 이런 사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거 이 시간에도 계속 복습하면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호 뒷면입니다. 문제 5번 보시면요. 두 점 A, B가 있는데요. 이 선분을 이었을 때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림 가지고 살펴본다고 하면요. A는 1,2니까 이쯤으로 찍어 놓겠습니다. B는 3,-4니까 조금 더 아래 이쪽으로 하면 이쯤으로 하나 찍어 놓는다고 하면 3,-4가 B였고 A는 1,2였는데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선분 AB를 한번 그어 볼게요. 선분 AB가 있다면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별거 아닙니다.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하면 직선은 직선인데요. 이 둘을 쪼개면서 근데 이등분이니까 절반으로 쪼개야죠. 쪼개면서 수직으로 만나도록 하는 이런 선을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이등분 시켜야죠. 수직도 되어야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필요한 걸 찾아가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2등분을 먼저 써먹을게요. 2등분이라는 건요. 이 두 직선에 정확히 2등분 한다라고 하면 이 점은요. 이 길이가 같으니까 이 점은 AB의 무엇이 될까요? 중점이 되겠죠. 그래서 중점 M을 찾을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중점 M을 지날 거예요. 중점의 좌표는 더해서 2로 나눈 거였죠. X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2가 되겠죠.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이 경우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수직 이등분선 별은요. 중점인 M을 지나고요. 그럼 이제 수직도 써먹겠습니다. 이건 2번에서 써먹은 거예요. 2등분이라는 사실에서 써먹은 거고요. 결국 2등분 하려면 어디를 지나야 합니까? A, B의 중점을 지나야겠죠. 그래서 중점은 이 중점 공식 1대1 내분점인 중점 공식을 써먹고요. 그 다음 수직이라는 건 어디에 써먹을까요? 1번의 수직이라는 건 어디에 써먹을까요? 그렇죠. 기울기를 구할 때 써먹을 겁니다. 수직이라는 조건을 사용하려면 기울기에 곱이 마이너스 1인 거를 써먹을 거니까 AB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봅시다. 선분 AB의 기울기는요. X끼리 뺀 거 3-1분의 Y끼리 뺀 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순서 바뀌어도 돼요. 앞뒤 순서 바꾸면 그것만 주의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이 선분 AB의 기울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과 M을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하죠.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 M은 얼마다? 양변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 찾았습니까? 그럼 결국 이 수직 이등분선은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곳에서 수직이란 조건에서 기울기 찾았고 중점 2, 마이너스 1을 지날 거니까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바로 찾을 수 있겠네요.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m 곱하기 x 마이너스 x1으로 찾으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에 마이너스 1까지 넘어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5로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보면요. 수직 이등분선 하면 이거 꼭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수직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에서 기울기를 찾아내시고요. 특히 이등분은요. 중점 조건을 사용한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 B의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이니까 기울기를 찾아내면 이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충분히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생각을 넓히는 수학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직선의 방정식이 표준형이 아니고 이렇게 한쪽으로 다 이항되어 있는 걸 무슨 형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렇죠. 일반형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일반형으로 표현된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거나 또는 여기에 우리 일치까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일치한다면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을 찾아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형으로 표시된 것을 평행이나 일치를 알아보고 싶으면 어떤 모양으로 부른다고 했어요? 그쵸. 이런 모양으로 바꿉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무슨 역이라고 바꾼다고 했어요? 이걸 기울기와 y절편을 바로 알 수 있는 표준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 하실 수 있죠.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이렇게 이항을 시키고요. 모든 변을 누구로 나누면? b로 나누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겠죠. b'y는 마이너스 af'x 마이너스 j' 해놓고 모든 변을 b'으로 나누면 두 번째 식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고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결국 평행할 조건은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써보면 기울기, 여기 보이는 기울기는 같아야 돼요. 기울기는 같고 그 다음 y절편, 여기 네모랍니다. 네모, y절편은 달라야 되니까 y절편은 다르다로 식을 써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때 얘네 둘이랑 서로 대각선 방향으로 곱한 게 똑같죠.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비율이 같다라는 걸로 보시면요. 얘네 둘이 여기 있는 것과 여기 둘이 자리 바꾼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랑 얘랑 자리 바꿀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결국 여기만 보면 기울기를 결정하는 개수 A, B가 들어있고요. 뒤쪽은 B와 C는요. Y절편을 결정하는 개수들이잖아요. 이 개수의 비를 가지고 우리는 직선의 평행과 일치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평행한 것이었어요. 평행하기 위해서는 기울기는 같아야 돼요. 이게 기울기 부분을 결정하는 거고 여기까지 오면 y절편인데 y절편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는요.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아래다 써놓을까요? 두 직선이 일치하면요. 기울기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이 y절편까지도 완전히 똑같으면 될 겁니다. 표준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표현됐을 때 하는 말이라서요. 여러분 두 직선이 일치하는 조건까지 써 놓으면 좋겠습니다. 두 직선이 일치하려면요. 여기 y절편을 결정하는 이 부분에 등호가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x 더하기 y는 i 더하기 2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근데
이것과 여기에 정확히 2배를 한 2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이에요. 이 직선은 사실 어떤 거예요? 2배씩 모두 다 2배씩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2배가 된 모양이기 때문에 이 두 직선은 개수는 달라 보이지만 결국 그림을 그리면 같은 직선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직선이 일치하는 조건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요. 수직 조건입니다. 이거 유도해 보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기울기의 곱이 얼만 거니까 마이너스 1인 거 사용하겠습니다. 앞에 거 기울기는요. 마이너스 b분의 a였죠. 그 다음 뒤에 거 기울기 구해놓은 거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뒤에 거 기울기는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이거였으니까 이거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요. 둘 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꿀까요? 그럼 b와 b 프라임 분의 a와 a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다. 분모가 0이 아닐 거니까 양변의 분모인 b 프라임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좌변은 a 프라임만 남고 우변은 마이너스 b 프라임 되겠습니까? 그럼 이것만 이항시켜주면 결론 나올 것 같아요. 이항해주면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은 얼마다? 0이다 라고 해서 이런 식을 만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굳이 외워서 써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사용하셔서 기울기 찾아내셔도 충분히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도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직선과 직선가림 비교 끝났으니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러 가겠습니다. 어떤 점이 있고요. 직선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관계들은 이것들을 전부 다 뭐 해본다? 이어본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이어보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이어봤을 때 이것 중에서 가장 짧은 길이를 우리는 거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는 최소값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것들 중에서 가장 짧은 것을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가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결국 임의의 한 점이 있고요. 직선이 있으면 이 직선과 점을 잇는 선분 중에 가장 짧은 거리는요. 바로 수직으로 만날 때 가장 짧은 길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수선의 발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수직으로 쭉 내렸을 때 이 h를 수선의 발이라고 하면 결국 수선의 발까지 거리인 ph가 점과 직선 사이의 가장 짧은 길이인 거리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distance에 d를 갖다가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라는 거 이것은요. 유도는 굳이 하지 않고요. 이건 외워서 어차피 써 먹어야 하기 때문에 까먹는다고 해서 유도해서 쓰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외우는 것에 중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외우는 방법 조금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첫 번째 점 x1, y1 점의 좌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이 직선은요. 반드시 일반형으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표준형으로 된 것도 한쪽으로 넘겨서요. 일반형으로 반드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첫 번째 좀 복잡해요. 그래도 천천히 한번 따라 해봅시다. 첫 번째 분모는요. 루트가 붙어요. 루트 x의 개수 a제곱과 y의 개수인 b의 제곱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이게 분모예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x와 y의 개수를 제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그 다음 분자 보세요. 분자가 복잡하지만 요령을 알면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분자는요 여러분 결국 이 일반형으로 고친 식에 얘를 그대로 데려오는데 여기에다 x좌표에는 x1을 y좌표에는 y1을 대입한 식을 분자에 그대로 써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A에 x1, 그 다음 B에 y좌표 y1을 대입한 식입니다. 플러스 y1 플러스 c. 2의 절대값. 길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분자에는 이 일반형의 x1과 y1을 대입한 것처럼 보이는 식을 써주시면 이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공식을 다시 가서 살펴볼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x의 개수, y의 개수가 분모로 가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요. 그 다음 분자에는 절대값입니다. 거리니까. x1을 어디에? 여기에 대입한 식, y에는 y1을 대입한 식, 이게 분자로 와서 절대값이 씌워지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공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볼게요. 점 3, 마이너스 2와 직선 여기 3x 플러스 4y 플러스 2는 0 사이의 거리는요. 분모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러면 9하고 4를 더하는 거죠. 보통 루트가 풀리는 것들로 주로 나오는데 루트가 바로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분자 보세요. 분자는요 이 x와 y에다가 이걸 대입한 꼴을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3은 9죠. 이 3을 여기에 지금 대입한 거 맞죠? 3은 9. 그 다음 이 마이너스 2는 여기다 대입했어요. 4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인가요? 그래서 9하고 마이너스 8과 그 다음 상수항은 그대로 더해줍니다. 더하기 2까지 이렇게 계산해서 절대값 씌우는 거 잊지 마시고 계산하면 11에서 8 빼니까 3 맞죠? 그래서 분모는 루트 25는 5죠. 그래서 5분의 3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연습을 합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어떻게 된다고요? x의 개수 보시면서 x의 개수 따오고 y의 개수 따서 분모 루트 x의 개수 제곱 플러스 y의 개수 제곱 이렇게 끝내놓고요. 분자는요. 절대값입니다. 거리니까. 그런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본다고요? 이 x 개수 자리에 x1을 대입해 주고요. x 자리에 그 다음 이 y 자리에는 y1을 대입해 줍니다. 그래서 ax1, by1, c 이렇게 계산을 해서 마지막 절대값을 씌워주면 이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점이 원점이라고 하면 식이 훨씬 간단해지죠. 원점이라고 하면 점이 0,0이 될 거니까 x1과 y1만 얼마가 돼요? x1과 y1만 0이 되니까 이 값이 0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원점이 되는 경우에는 또 쓸 겁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x1, by1, c의 절대값인데 이 부분이 0으로 사라지면서 이 부분이 0이죠. 그럼 0 곱하기 0은 무엇을 곱해도 0이니까 이 부분이 0으로 사라지면서 누구만 남는다? 분자의 절대값 c만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거 이제 우리 꾸준히 좀 외워봅시다.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따온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위에는요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는 이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공식 사용해서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문제가 아까 이게 바로 개념 확인 문제예요. 개념 확인 문제부터 우리 프린트로 가볼게요. 개념 확인. 점 3, 마이너스 2와 이 직선. 그럼 첫 번째 여러분이 볼 것은요.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인지 한쪽으로 다 몰려서 정리가 돼 있는지 봅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그래서 다시 보면요. x의 개수 3 보이시죠? 3의 제곱 9와 y의 개수 4의 제곱인 16. 그래서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분의 그 다음 분자는요. 이 x 자리에 누구를 대입한다? x1. y 자리에는 y1을 대입합니다. 3, 3, 9. 그 다음
더하기 4 마이너스 2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8 더하기 c는 그대로 해서 절대값 씌워줘야 돼요. 계산하면 루트 25는 5예요. 다행히. 분자는요. 9에서 8 빼면 1이죠. 1에서 2 더하니까 3, 5분의 3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해볼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5의 제곱 25 더하기 그 다음 루트에서 25 더하기 12의 제곱은 144인가요? 그래서 분모 끝났고요. 분자는 x와 y에다가 대입하자고 했죠. 5, 8, 40 플러스 y 자리에는요. 12에다 마이너스 2를 넣어야죠. 그럼 마이너스 24 더하기 c는 그대로 10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분모부터 루트 이거 169예요. 루트 169는 13의 제곱이니까 13으로 풀립니다. 13이고요. 여기는 얼마입니까? 50에서 24 빼니까 26이죠. 그래서 26. 약분 됩니다. 2로 이렇게 약분이 돼요. 그 다음 직선 갑니다. 분모부터 이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a 얼마입니까? 2의 제곱 4 더하기 여기 마이너스 b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b는 a 마이너스 b로 갖고 오면요. 그래도 제곱하면 플러스 9가 되겠죠. 그 다음 분자는요. x좌표에다가 얼마 넣기로 했어? 0 넣기로 했어요. 이 0은 0입니다. 그 다음 y좌표에도 또 0 넣기로 했죠. 그럼 0이에요. 플러스 0이든 마이너스 여기는 0이고요. 마지막 상수항만 얼마? c 4를 그대로 갖고 오면 이건 루트 13분의 4가 됩니다. 이거 유리화 한 번만 시켜줍시다. 루트 13을 분자 분모에 곱해가지고 결국 13분의 4 루트 13으로 이렇게 유리화까지 시켜줄 수 있겠네요. 예제 3번 문제 볼게요.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나요? 직선 이것과 평행하다고 했어요. 평행하면 무엇을 떠올려야 돼요? 기울기를 힌트를 준 거예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거쳤을 때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것만 써먹으면 될 것 같아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2인데요. 이번에 원점에서의 거리가 루트 5인 직선의 방정식. 결국 직선의 방정식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원래 기울기와 한 점을 가지고 구하겠지만 이 경우에는요. 중학교 때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하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기울기가 이미 마이너스 2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ax로 시작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y절편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래서 한 점은 x1, y1 두 개를 알아놔야 되지만 y절편을 안다면 미지수가 하나로만 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울기와 y절편으로 식을 세워 넣습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이제 k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k가 얼마인지를 찾기 위해서 나와진 힌트가 원점까지 거리가 루트 5랬어요. 그러면 이 직선과 원점 0,0까지의 거리 d가요. 루트 5라는 사실을 가지고 k값을 찾으러 갈 겁니다.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먹으려면 이거 안 되죠. 우리 일반형으로 고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형으로 고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한쪽으로 다 몰아가겠습니다. 이항시킬게요.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으로 해서 일반형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d가 루트 5인 거 써먹기 위해서 공식 써먹겠습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면 루트 2의 제곱 4 플러스 y의 개수는 1이죠. 그러니까 1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분자는요. 절대값 0,0을 대입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0 넣을 겁니다. 그럼 0 더하기 0 그 다음 상수항 마이너스 k 결국 다시 써보면 결국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k는요. 절대값이니까 어차피 빼도 되죠. k 빼고요. 루트 5분의 절대값 k로 쓰겠습니다. 결국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인데 그게 루트 5라는 사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그러면 절대값 k는 양변에 루트 5를 곱했을 때 5가 되겠죠. 그럼 k가 될 수 있는 값은 결국 절대값 풀면 뿔마 5가 될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여기에 보이는 직선 k에다가
뿔마 5를 넣게 되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첫 번째,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같은 방법으로 문제 7번도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7번 기울기가 1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일단 1x니까 x 플러스 y절편을 모르니까 k라고 쓰겠습니다. 기울기가 1이면서 y절편을 모르니 k라고 둬보면 이렇게 직선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직선이 원점까지의 거리가 루트 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역시 여기서도 우리는 k값만 구한다면 이 직선을 완성할 수 있어요. 기울기는 알려줬으니까요. 그러면 원점까지의 거리 0,0까지의 거리 d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이거 표준형으로 또 고칠까요? 이번에는 y를 저쪽으로 넘기겠습니다. x-y 플러스 k는 0이라고 이렇게 해서 표준형으로 고친다면 이 직선과 점까지의 거리 d 구하러 갈까요? d는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그럼 1이겠죠. 1의 제곱 1, 그 다음 또 마이너스 1의 제곱도 제곱하니까 1이겠죠. 그리고 절대값. 분자에는요. 여기에 0, 0을 넣으면 1, 0은 0이죠. 빼기 0이죠. 플러스 k가 될 겁니다. 다시 보면 결국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될 거고 이게 루트 2가 되는 k값 구하면 돼요. 그럼 이 식을 풀어보면요. 양변에 루트 2를 곱했을 때 여기로 가져올게요. 절대값 k가 2가 될 것이고 여기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두 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답으로 구해보면 여기 보이는 이 직선에다가 k에 마이너스 플러스 2를 넣어줬을 때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니까요. 각각 떨어뜨려서 두 개로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y는 x 플러스 2와 그 다음 y는 x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정답이 되겠네요. 두 번째, 이번에도 역시 직선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조건이 조금 바뀌었어요. 지나는 점을 알려준 거죠. 지나는 점을 알려준 다음에 지나는 점은 알려줬는데 원점까지의 거리가 루트 5라는 것까지만 알려줬어요. 직선을 구하려면 기울기와 y절편을 알거나 또는 기울기와 한 점을 알면 되는데 이번에는 기울기 y절편 대신에 점은 알려줬어요. 그런데 기울기를 모르는 거죠. 결국 우리는 여기서 기울기를 미지수로 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m이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웁시다. y-y1은 기울기 m 곱하기 x-x1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거 y는 mx-3m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런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원점까지의 거리 공식을 사용하려니까 결국 우리는 얘를 표준형 말고요. 일반형으로 고칩니다. 한쪽으로 다 넘기자는 소리죠.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서 mx-y 그리고 상수항 부분은요. 이렇게 넘겨서 3m 플러스 1로 정리를 좀 할까요?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서 일반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문자가 나와도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직선과 원점까지의 거리 d 공식을 사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공식 가볼까요? 루트 a제곱이면 x의 개수 a가 m이네요. m제곱 플러스 y 개수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플러스 1이겠죠. 그래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공식 적용했고요. 분모에 분자는요. 원점까지의 거리니까 x와 y에 0을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 사라지겠죠. 0,0으로. 그럼 남는 거 마이너스에 3m 플러스 1만 남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절대값 안에서는 사실 마이너스 지워도 되죠.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떼고 3m 플러스 1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요. 이게 루트 5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루트호가 되는 방정식에서 기울기 m을 구하면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양변의 분모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하겠습니다. 그럼 왼쪽은 절대값 3m 플러스 1이 나올 거고요. 오른쪽은 루트 안에 한 번에 쓰면요. 루트의 5에 m제곱 플러스 1로 쓸 수 있겠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까요? 여기 양변을 뭐 시켜요? 제곱을 시키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는 겁니다. 그럼 좌변 제곱하면 절대값 제곱이나 그냥 제곱이나 똑같으니까 바로 전개합니다. 9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 오른쪽은요. 이거 제곱하면 루트만 없어지겠죠. 그래서 5m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요. 왼쪽으로 다 넘겼을 때 m에 관한 2차 방정식 4m제곱 플러스 6m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2로 한번 약분해주면 2m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2는 0이 나왔고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2m과 m으로 여기는 3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2를 주고 1 줘야겠네요. 4와 3. 큰 쪽에 플러스 작은 쪽에 마이너스니까 결국 2m 마이너스 1과 m 플러스 2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계속 내려보면요. 결국 여기서 m은요. 2분의 1과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의 해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걸 정리해서 대입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만들어 놓은 식 있죠? 여기에 대입해서 하셔도 되고요. 그 위쪽에 대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m의 2분의 1을 넣었을 때부터 갈게요. 첫 번째 m의 2분의 1을 넣었을 때는 y는 2분의 1x 그리고 2분의 1을 넣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 정리하면요. y는 이거 다시 정리해서 왼쪽으로 쓸게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해서 첫 번째 직선 쓸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직선입니다. m이 마이너스 2일 때 이건 조금 수월하게 나오겠네요. m이 마이너스 2면요. 또 저기 보이는 이 파란색에 대입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2x 그 다음 플러스 6 마이너스 1이죠. 정리해보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 해서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도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새로 배운 내용 다시 복습해보면요. 점과 직선이 있었을 때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이 수직일 때가 가장 짧은 거리가 된다고 했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외우자고 했습니다. x의 개수, y의 개수를 제곱해서 더한 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해요. 분자는 절대값. x1과 y1을 마치 이 자리에 대입한 것처럼 봐주시고 대입하면 a의 x1, b의 y1 플러스 상수항은 그대로 c 해서 절대값까지 씌워주면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공식은 수능까지 계속 사용이 될 거니까 꼭 암기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기인데요. 44호 숙제입니다. 숙제 44호를 꼭 스스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4호 스스로 풀어보기 숙제입니다. 이 시간 정말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